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칠라노 CPU 칩 대부분 자체 생산 선언, 알짜는 안 맡긴다. 여차 제품의 위탁 생산 가능성은 열어도 삼성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칠라노 칩 대부분을 내부 생산을 선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인텔이 만들고 있는 CPU 칩은 10나노예요. 10나노로 지금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고, 이 다음 버전이 7나노로 지금 생산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7나노 칩 대부분을 내부 생산을 한다. 2023년에 이렇게 하는데 내부 생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텔은 오는 2023년 생산할 7나노 CPU 대다수를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7나노 CPU 파운드리 생산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외부 생산 전략은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생산 전략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인텔은 결코 외부 생산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핀팩 공정에서 이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텔이 스스로 개발한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키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개수가 인텔이 훨씬 더 촘촘하거든요.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10나노 제품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른 곳에 7나노 그리고 5나노 제품까지 버금가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인텔의 기술력이 협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오픈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즉 핵심인 CPU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탁을 맡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서드포인트 등 일부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반도체 제조 시설, 분사, 그리고 매각은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주들의 제조시설 분리 요구에도 7나노 생산을 결정한 인텔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달이죠. 인텔은 이런 말을 했어요. 7나노 공정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생산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나노 공정으로 인텔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 다음 버전으로 7나노 공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정이 밀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너희들은 개발을 못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성능의 개선이 많이 뒤처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발표 이후에 실망한 여론에 의해서 인텔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주주들은 AMD의 사례와 같은 반도체 제조 시설 분리를 요구해왔어요. AMD 사례를 보면 AMD도 기본적으로 CPU와 G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회사의 공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팹립스 업체로 지금 바뀌었죠. 즉, 그 파운드리 분야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분리된 회사의 이름이 글로벌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AMD 이 두 회사로 분리가 됐고 일정 기간 동안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계속적으로 수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을 포기를 했죠. 포기한 그 시점부터 이제는 TSMC의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약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AMD가 계속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수주를 넣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1월 21일 얼마 안 됐죠?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진행된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팻 겔싱어 차기 인텔 CEO는 인텔은 7나노 공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했고 그리고 2023년 출시될 7나노 프로세스 제품 중 대부분을 내부에서 제조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밥 스완 인텔 CEO 역시 인텔은 지난해 7월달에 언급했던 그 7월달에 언급했던 것은 아까 얘기 드렸죠.
공정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그 발표, 그 문제는 해결했고 지난 6개월간 칠라노 공정을 회복하는 데 전념을 해서 2023년으로 예정된 일정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말하자면 스케줄이 늘어지지 않고 제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혔다라는 것이죠. 이는 팹립스와 파운드리로 양분되는 회사가 아닌 반도체 제조 그리고 설계 역량을 모두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 위치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반도체 생태계 한눈에 보기라는 그림이죠. 지금 인텔이 IDM 업체예요. IDM 업체라는 것은 설계도 하고 웨이퍼도 생산하고 패키징 테스트도 하고 판매 유통까지 전부 다 맡는 업체를 IDM 업체예요. 그리고 칩립스 업체라고 있습니다. 칩리스. 칩만 설계해주는 업체예요. IP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칩만 설계를 해주는 업체가 칩립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퀄컴과 같은 회사를 팹립스 업체라고 그러죠. 팹립스 업체는 설계를 하고 그 중간 단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이것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판매 유통만 하는 회사를 팹립스 업체. 디자인 하우스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설계 일부를 받아서 웨이퍼 생산의 조건까지 들어가는 업체. 이것을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는 웨이퍼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까지만 하는 업체. 그리고 판매 유통은 다른 업체들이 하고. 이것이 판매 유통의 그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리고 OSAT라는 업체는 패키징과 테스트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가 그 패키징 업체와 협업해서 이런 일들도 벌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좋은 게 있어서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따왔는데요. 파운드리 회사는 공장은 있고 설계는 안 하는 회사. 그리고 팹립스 업체는 공장은 없고 설계는 하는 회사. 그리고 인텔과 같은 IDM 업체라고 하는데 생산과 설계,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를 IDM 업체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텔은 본래 4분기 실적 발표 때 7나노 공정 제조와 관련 상세 계획을 원래는 밝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밝힐 내용을 잠깐 줄여들고 왜냐하면 CEO가 바뀌었거든요. 전격적으로 차기 CEO가 교체가 되면서 예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팩 겔싱어 차기 인텔 CEO는 외부 파운드리 활용은 자신이 CEO에 정식적으로 취임한 뒤에 밝힐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이후에 물러날 밥 스완이 향후 로드맵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죠. 지금 현재 밥 스완이 CEO잖아요. 그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정책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안 맞고 그 팩 겔싱어가 하는 그 내용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나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발표에 변동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도 7나노 공정의 대부분을 자기가 한다 이 말도 팩 겔싱어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과 투자자들은 인텔이 언급한 일정 물량의 외주화에 대해서 인텔 외주 물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금 TSMC와 삼성전자를 꼽고 있죠. 지금 GPU와 같은 경우도 지금 TSMC에서 받았어요. 장기적으로 받을 건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인텔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텔이 요구하는 수준의 미세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는 결코 이 단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텔에서 흘러나오는 여타 물량, 말하자면 그 GPU와 같은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물량에 대해서 두 회사는 치열한 수준을 벌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텔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TSMC, 삼성전자의 경쟁 가속화, TSMC가 한 발 앞섰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오는데요. 현재 인텔의 7나노 프로세스 수주가 유력한 회사는 TSMC입니다. 물론 GPU는 여전히 인텔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TSMC가 한 발 앞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TSMC는 이미 인텔과 이전에 협력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TSMC는 2015년도에 인텔의 3G LTE 모뎀을 통합한 아톰 프로세서인 소피아를 28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TSMC가 인텔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 초에는 인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아톰, 제온 등 일부 프로세스의 위탁 생산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인텔은 올해 출시할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칩셋인 제논 APG와 그리고 서버용 그래픽 칩셋인 제논 HPC 등 일부 제품 역시 TSMC를 통해서 생산할 것이 유력해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프로세서 물량 중 일부를 수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일 날 반도체 매체인 세미어큐레이트는 삼성전자가 인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수주해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시설에서 생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날 실적 발표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객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인텔의 프로세서, 그래픽 칩 등 생산 수주를 위한 두 회사의 물밑 경쟁은 여전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뭘까요? 가장 큰 딜레마는 2년 이상 10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CPU를 제작하는 것이에요. 인텔의 딜레마는 7나노 공정이 빠르면 2023년 초, 늦으면 2020년 상반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10나노 공정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텔은 지난해 기존 10나노 공정 기반으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를 제어하고 저온을 공급하는 인터커넥터를 개선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슈퍼핀 공정을 공개를 했어요. 자, 지금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전에 보통 보면 핀팩 공정이라고 그러죠. 핀팩 공정을 이용해서 보통 대부분 그 제품들을 생산해요. 핀팻이죠. 핀팩 공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redefining the FinFET 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슈퍼핀이에요. 슈퍼핀을 자체 공정으로 지금 개발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핀팩과 다른 방식의 공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통 일자로 나가는데 여기에 다른 게 여러 가지 섞였죠. 이렇게 핀팩 세우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가지고 있는 핀팩 공정은 또 다른 슈퍼핀으로 다시 새로운 핀팩 공정으로 개발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핀팩 공정을 다른 방식으로 쌓았다고 해서 지금 슈퍼핀, 그래서 이게 성능이 개선됐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텔은 이 슈퍼핀 공정을 사용해서 10나노 공정이라도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 공정 미세화에 버금가는 성능 향상을 거둔다고 이때 당시에 2019년도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랜지스터 게이트 피치를 추가하고 게이트 프로세서 역시 향상시켜서 성능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소스 흡배수를 강화해 성능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이 공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공정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그 10나노 공정과 그리고 인텔이 말하는 10나노 공정의 트랜지스터의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7나노 공정의 지금 AMD 제품과 10나노 제품의 지금 인텔의 제품을 비교해 보면 인텔의 제품이 더 좋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인텔의 그 기술은 얼마나 뛰어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슈퍼핀 캐퍼시티를 추가해서 저항까지 30% 감소시켰습니다. 자, 보면 저항이 감소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텔이 결코 10나노라 할지라도 AMD의 7나노, 말하자면 TSMC의 7나노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인텔이 7나노를 개발을 하면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4나노, 3나노까지 내려가는 그 공정까지 되어야만이 이것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인텔의 기술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슈퍼핀을 개선한 인핸스 슈퍼핀이라는 공정을 올해 출시될 차세대 코어 프로세스와 서버용 프로세스에 지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 중이죠. 예, 지금 5나노 공정에서 생산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팻 겔싱어 인텔 차기 CEO는 제품 위에서 공정뿐만 아니라 AI 역량, 반도체 간 연결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여러가지 제품의 완성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겠다. 인텔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이러한 노력으로 기본적으로 10나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AMD의 7나노 아니면 4나노 이 공정까지 커버를 해 나가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TSMC의 GPU 수주에 대해서 밀렸잖아요. 밀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소재한 오스틴 팝의 한계 때문입니다. 오스틴 공장은 인텔의 첨단 CPU를 생산할 만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텔은 이미 지난해 출시한 GPU DG1 그리고 SG1을 인텔 자체 10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GPU 부분을 보면 10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나노 밑의 수준을 가지고 공정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스틴 팹의 한계입니다. 지난해 인텔이 아키텍처 데이에서 지금 차오 파운드리에서 맡기겠다고 밝힌 차세대 GPU 모델은 제논 HPG 그리고 폰테 베키오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10나노 공정 미만의 공정을 이용을 해야 인텔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체 보유한 공장보다 더 미세한 7나노 이하 라인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죠. 이 칩들은 EUV 공정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화성 평택 캠퍼스 아니면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최고 기술은 14나노. 상반기 안에 오스틴 팹에 10나노 이하의 라인을 갖춰서 당장 인텔의 첨단 GPU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중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TSMC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오스틴 팹에서는 14나노 기반 인텔 칩셋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후에 CPU 수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 칩셋의 수주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죠. 현재 오스틴 팹 주위로 신축 부지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스틴은 인텔 외에 AMD, 엔비디아, 퀄컴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사와도 가깝고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급망의 리스크가 적어서 신규 수주 물량이 따내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오스틴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법인에 있는 국내 한 업체는 지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인근의 시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몇몇 장비 업체들이 미국으로 반도체 운송 절차를 알아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사가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가 오스틴 팹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린데 지금 인텔하고 TSMC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로드맵이에요. 지금 보시면 2023년까지 지금 3나노를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삼성하고 TSMC가 공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텔은 2023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7나노 공정 개발. 네, 이때 양산시키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원래는
인텔이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보세요. 28나노예요. 이때 당시에 28나노. 예. TSM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TSMC 항상 뒤 눌려져 있었죠. 이때 당시에 한번 앞선 적이 한 번 있었네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인텔이 얼마나 지금 늦어져 가고 있는지 2012년만 해도 인텔이 훨씬 더 나노스가 더 정밀했었는데 이 기간에 거의 망가져 버렸다 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은 CPU를 다른 회사에 맡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